예, 오늘도 김찬주 강사님, 일본에서 오신 김찬주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우리 조용히 치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육아를 하다가 본인이 엄마인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내 자존감이 낮은 것이 내가 육아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 부모가 저희한테 원했던 그 딸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치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도 제가 상장을 가져오거나 어떤 성적을 가져와도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억의 티를 뽑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걸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한테 저에 대한 저희 자존상은 난 계속 부족하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보니까 항상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낮구나. 열등감이 있는 나이구나. 이런 마음을 쭉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교육,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새 이정표, 어떤 기준,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푸르미 교육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자존감이 낮은 게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좀 힘이 들거나 혹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네. 낮은 자존감을 좀 이렇게 업시켜 보려는 그런 네, 마음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우선 아이들한테 내가 부족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는 싶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모습이지만 너는 당당해, 너는 떳떳해야 돼.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부모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냥 그렇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나는 이것만은 아이한테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자면 내가 내 자존감을 높여야지. 근데 어떻게 높이지? 제가 그 전까지 해왔던 노력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대학을 괜찮은 데 가야 되고 또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제가 보여야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자존감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워오면서 이 외부적인 것들이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아이들한테 나는 내 자존감은 보지 않고 자존감 높은 애기로 키우려고 하고 네. 좀 당당하게 행동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제 김찬주 강사님은 본인이 내가 좀 자존감이 높아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모범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지금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의 자존감만큼 아이 자존감이 커진다 이런 책을 이런 구절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 자존감이 그릇을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쭉 해왔어요. 제가 이 교육에서 가장 제한테 얻고 싶었던 것이 성장해서 내가 자존감을 되찾자, 높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 좀 편하게 접하시도록 돌발 질문, 김찬주 강사가 추천하는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자존감 높이기 비법, 이걸 말하자면 지금 떠오르는 거라면 되게 깊은 내면을 만나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엄마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성적이거나 성과거나 사회적인 지위는 노력을 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해봤지만 남는 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내 내면에 아이를 키우면서 화가 날 때, 그리고 누군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들어질 때 그 힘듦이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근데 이 근원을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수용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그 부모가 비춰줬던 거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용기를 내서 다 봐야만이 자신이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내 자기 내면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뭐 첫 번째 비법이라면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찾고 네. 나에 대해서 깊이 탐색하는 거. 예. 정말 쉽지 않죠. 네.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란 뭐 강연 듣기, 상담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제가 비법이라면 본인이 느꼈을 그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이 말을 뱉었는데 이 말이 되게 나한테는 편안하지가 않아. 그리고 누군가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그럼 그 이상한 느낌을 저는 상담으로 많이 풀었어요. 상담 그리고 부른 최희수 소장님 그리고 신영일 대표님 두 분을 많이 찾아서 질문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제 감정이 왜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사실 제가 그냥 표현을 할 때면 이 감정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 이름에 대한 그 느낌을 본인이 진정으로 느낄 땐 아마 온전하게 이 그냥 웃는 얼굴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아이들이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처럼 슬플 때 엉엉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것처럼 이런 대면을 해야만이 그것들도 가능하더라고요. 예, 멋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찍는 거 이전에 치유되기 전이라면 김찬주 선생님이 요거 찍고 나서 굉장히 우울하거나 분노가 나는 감정을 느끼시는 거야. 좀 더 잘했어야 돼. 와, 너무 수치스러워. 그런데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죠. 맞아요. 요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뭐지? 그래서 요거를 뭐 치유나 상담 혹은 나눔을 통해서 그 감정을 찾아가는 거. 예를 들면 이해가 잘 됐나요? 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섬세하게 이 부분은 포기를 안 하고 이 감정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제가 쭉 파고들었어요. 때로는 정말 몇 번이 상담을 통해서야만이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뱉고 따라오는 감정을 통해서 이래서 그랬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그 시각을 외부에다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왜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면에 뭐가 있었지? 여기에 시각을 돌린다면 무조건 답을 찾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용기와 선택이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쭉 해오셨어요. 예. 저도 제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용기와 내가 대면을 하겠다는 용기와 그리고 하겠다고 선택하는 힘과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런 모습이 너여도 괜찮아. 네가 느끼는 거 다 맞아. 그럼에도 너는 사랑받을 아이야. 이렇게 비춰주는 스승님이 계신다면 이 사람은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선희 작가님이 제가 성장의 길에 서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존재로 저를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면해 주시고 저도 또 그 사랑을 저도 또 스승님한테 받았죠. 받아봤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이제 알리네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어떤 나라도 수용해 준다는 거. 사실 이거 제가 경험해야만 이렇게 아이한테 온전히 줄 수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중국의 교육을 선택하셨고 그것 또한 선택이고 또 처음으로 중국에 소속 강사시면서 한국 분들에게 강연을 한 또 최초시잖아요. 뭐든지 1번. 일본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또 성과를 거두시고 성과라는 게 그래요. 우리 그냥 즐거운 거, 나를 찾아가고 그래서 기뻐하고 매 순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삶? 좀 그거 같아요. 우리 되게 만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얘기하면. 너무 신나요. 그리고 얘기가 통하니까 어떤 얘기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의 기쁨, 또 치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육아법 따라오면서 아이를 잘 키워놨는데
이제 중간에 걸리는 게 엄마의 그 똑똑함. 네. 잘 키운 아이 중간에 한번 조금 네. 어긋날 뻔했어, 그쵸? 네. 제가 저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겠죠. 그래요. 네. 아이를 통해서 똑똑한 아이가 되라. 이런 걸 좀 강요했던 제가 사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랑 아파요. 지낼 때도 어떻게 해라. 네. 네 표현해라. 맞아요. 자기 앞에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다 제가 듣던 말이잖아요. 자기 앞에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돼. 그리고 맞아. 어른하고도 소통이 돼야 돼. 모든 문제는 엄마가 말하면 납득을 하면서 아이가 협상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더라고요. 지금 표현하면서 너무 네, 무섭네요. 무서운 그쵸. 엄마였네요. 저도 그래요. 되게 굉장히 무서운 엄마니까 네. 아찔하죠? 아찔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였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찬주 강사님이랑 저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재능이 있다는 거. 맞아요. 이제야 지금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 저를 표현하고 저를 찾고 이 과정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배려 깊은 사랑을 배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사랑 외부에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해주고 또 그것이 흘러서 가족에게 맞아요. 가는 거. 네. 이게 정말 사랑의 그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네. 처음엔 이 배려 깊은 사랑 조건이 달리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네. 사랑. 이건 뭐 조건이 달리지 않는 사랑. 이거 주면 되지, 줄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점차 이게 1년 1년 시간을 쌓아가면서 보니까 진정한 배려 깊은 사랑은 내가 내 자신한테 주면서 이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넘쳐나서 아이한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비법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표현하는 거. 예, 척을 했던 자신이든 진정한 자신을 찾아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자신이든 어떤 모습이든 표현을 하고 따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감정을 만나려면 행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뭔가 치유를 하려도 뭐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뭐가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많이 표현해라. 맞아요. 예, 그 제가 엄청 제 책에도 강조한 부분인데 진짜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기회든 네. 표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바로 손을 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의 저희 모습 안에 저는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했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왜서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표현을 하고 실수했다는 그 느낌에 괴로워하면서도 다시 또 표현의 기회가 있으면 또 표현을 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한테 실수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뭐 생각해보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김찬주 강사님하고 이걸 찍을 수가 없었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모든 나를 다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내가 진짜 못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비춰진 게 그런 거잖아요. 똑바로 말하지 못한 너는 좀 바보 같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학습이 돼버렸으니까 어릴 때. 맞아요.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걸 찾은 거죠. 네. 이렇게 그 모습이 빛나는데.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려면 정말 안전한 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집단, 수치를 비춰주지 않은 집단, 그런데 같은 목표를 지향해서 가는 집단, 이거 현대사회에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심리 성장에 대한 그런 강연과 어떤 워크숍 같은 것도 찾아보고 또 들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깊게 그리고 안전하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푸르미 교육이라는 이 안에서
밖에 나가서 하면 아마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뭔 저런 소리 하지? 사실 누구한테나 모두 있는 그런 감정들이지만 우리는 그걸 꺼내기 어려우니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걸 누군가 알면 당장 난 더 살지 못하겠다. 창피해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잘 살고 더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실감해요. 그쵸. 네, 맞아.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매번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쵸. 이거 오픈하면 끝이다. 나는 이제 못 산다. 이게 되게 많았죠. 맞아요. 그 말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하지만 더 잘 살고 더 힘있게 살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좋다. 예. 김찬주 강사님 강연을 앞으로 아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라인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전에 이제 몇 번 한국에서도 하셨거든요. 반응이 정말 좋았죠. 그리고 4개국어. 사실 이분이 4개국어를 하는 아이로 키운 엄마거든요. 그 비법을 저희가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고 또 강연이 혹시 나오면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연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